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간지쌤입니다. 네,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요즘에 댓글도 너무너무 많이 달아주시고 관심을 또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좀 재회를 중점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오늘은 썸, 짝사랑 이러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리딩에 나오면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와 운명적인 소울메이트일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소울메이트는 요즘에는 조금 의미가 확장이 돼서 꼭 연인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료나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을 또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관계가 될지 또는 어떤 관계인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재회의 어떤 기운이 있으면 재회도 같이 읽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댓글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재회가 되셨다, 갑자기 연락이 왔다, 몇 달 전 걸 다시 들었는데 정말 재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재회가 아직까지 되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렇게 기를 또 같이 모아서 기원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가장 눈에 딱 들어오는 카드를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과 진정한 운명적 소울메이트인지 같이 봐드릴게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오늘의 지표 카드는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뜻하는 반지의 모습을 갖고 있는 카드를 지표 카드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드릴게요. 네, 선택하셨으면 리딩을 시작할게요. 네, 1번을 선택하신 분들, 생각하시는 상대방 분이 여러분과 정말 운명적인 어떤 소울메이트일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자, 잘 볼게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1번을 선택하신 분들, 그 사람과 나는 소울메이트일까요? 운명적인 소울메이트일까요? 라는 주제인데요. 1번은 아직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리딩입니다. 왜냐하면 소울메이트인지 아닌지 아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냐면은 그 사람과 뭔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아직은 잘 모르는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보여서 여러분들이 이분과 좀 오래되신 분이라고 한다면 좀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하셨을 수도 있어요.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꼭 오른쪽으로 가고 뭘 먹고 싶으면 꼭 나는 국물 있는 걸 좋아하면 저 사람은 좀 차가운 걸 좋아하고 그리고 또 뭘 해보자 하면은 좀 시큰둥하다가 자기가 또 뭘 해보자 하면은 막 자기만 또 신나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소울메이트가 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가능성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관계였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다만 이제 썸을 타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애정이 이제 생기는 관계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소울메이트인가? 운명적인가? 이거는 아직까지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만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좀 연락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소울메이트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만나고 있지 않아서 뭘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러니까 좀 더 가능성을 두고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의 성향이 뭔지, 정말 말하지 않아도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걸 선택하거나 막 이런 행동들이 이렇게 누적이 되면 그 사람이 나랑 좀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잘 맞는구나. 근데 아직까지는 시간을 많이 보내신 것 같지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짝사랑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도 보여서 이분과 잘 맞나? 라고 하면 네, 잘 모르겠다 아직은. 네, 좀 더 만나봐야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가능성이 좀 높은 건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치관 이런 거는 좀 비슷한 게 있어서 계속 만나면서도 나랑 성향이 같은지 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그 반듯한 인품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분명히 그분이 갖고 있다. 그래서 좋아지는 단계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친한 건 사실 친구지 연인이 아니잖아요. 연인이랑은 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잖아요. 느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친구한테 말을 해도 연인한테는 나의 상황을 다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보면 소울메이트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통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감정이 좋아하는 감정이 크지 잘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은 좀 알아가고 싶은 단계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좀 좋아하는 감정이 이제 크면서 커지면서 뭔가 여러분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모습도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는 좀 잘 맞는 것 같아. 난 너랑 있으면 좀 편한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썸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만날 수 있는 관계인가? 라고 한다면 이분하고는 일적인 관계로 좀 엮여 있어서 연애가 바로 시작이 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주변에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한 번쯤은 네, 그 직장이나 그 동료나 누군가가 아는 연애를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또 직장이나 이 바운더리 안에서 만나게 되면 뒤에서 말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연애가 끝난 게 그 같은 공간이나 또는 뭔가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이렇게 사귀고 있는 모습으로도 보여서 사실은 연애가 이렇게 쉽게 막 빠르게 진행이 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서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뭔가 약속하지 않아도 좀 자주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지만 이게 약간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서 두 분의 사이가 좀 발전을 하려고 한다면 외부적인 활동, 그러니까 밖에서 만나는 어떤 약속 이런 것들을 좀 따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결국은 소울메이트가 될까? 근데 직장 내에서 이제 만약에 만나거나 내 바운더리 또는 내 학교,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소울메이트는 맞지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친하지만 밖에 나가서 만나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들 아닌데. 그러니까 소울메이트를 처음에 제가 정의를 내려드렸듯이 꼭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집에 있는 남편 본처가 있는 것처럼 회사에 나오면 진짜 오피스 와이프라든지 막 그런 오피스의 허즈라고 해서 또 그런 남편이 따로 있는 그런 모습처럼 약간 그런 느낌의 어떤 사람으로 발전할 수는 있을 수 있지만 좀 밖에서 만나야 된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그 같은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자꾸 외부에, 그러니까 그 내부에 알려지지 않는 그런 곳에서 좀 편하게 만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끝나고 나서도 직장이나 일에 지장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니면 여러분은 직장 내에서 한 번쯤 연애를 다른 사람과 했던 게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같은 공간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게 쉽진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분이 만약에 정말 썸이라고 한다면 소울메이트가 될까요? 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직장 안에서는 그렇고 또 밖에 나가서는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웬만하면 직장 내에서 연애를 하는 걸 들키지 마시고 밖에서 연애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1번을 선택하신 분, 그분과의 과정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어떤 추이를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이네요. 만약에 정말 이 상황에 계시고 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또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지 저도 같이 한번 또 리딩을 해볼게요. 자, 1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2번을 선택하신 분, 생각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일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같이 알아볼게요. 네, 2번을 선택하신 분, 지표 카드를 이걸로 놓고 러브스 카드가 나왔네요. 소울메이트일까요? 라고 한다면 네, 맞습니다. 정말 소울메이트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을 굉장히 잘 아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을 잘 모르고 연애가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이 되게 미스테리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속속들이 다 알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소울메이트 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관계도 같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났던 그런 관계로도 보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이 험악한 세상에, 황량한 세상에 내 마음의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니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분에게 있어서 사랑은 이 관계가 끝났든 안 끝났든 간에 내 인생에 되게 큰 스크래치, 상처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어떤 하나의 흔적, 흉터 자국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어떤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약간은 안타깝게도 지금은 좀 만나고 있지 않으신 모습도 좀 보여서, 굉장히 좋아하고 소울메이트였고, 여기 안에서 봤을 때는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관계라든지 어떤 파트너십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은 다 스쳐갔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연애 감정도 있었고, 친구 감정도 있었고, 미운 감정, 그러니까 막 기승전결이 정말 다 있는 그런 카드로 보입니다. 사랑도 있었고, 위험하기도 했었고, 밀어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정말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죽이네 살리네 하기도 하고, 이건 굉장히 여러 가지 추억만큼 악연이라는 되게 거부감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보이지만, 정말 너는 진짜 내 인생에 지긋지긋한 덫이다, 끈이다, 아니면 아직까지 매여 있는 운명에 뭔가 무엇인가가
나와 계속 연결돼 있다 뭐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게 하는 그런 상대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만나고 있지 않고 다시 연락해볼까 안 해볼까 막 이런 걸 고민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가장 큰 지금의 고민과 슬픔은 정말 나를 지지해줬던, 또는 내가 그렇게 많이 의지하고 좋아했던 친구 느낌으로도 남을 수 없는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배불리 먹고 그냥 퍼져가지고 그냥 뒷담화 하면서 귤 까먹고 뒹굴뒹굴 하던 그 시간이 굉장히 그립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럼 소울메이트이기도 했고, 근데 제가 소울메이트이기도 하고가 아니라 했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지금 여러분의 화가 나 있는 모습이 보여서, 이거는 연애를 하는 중간이라고 해도 좀 싸우셔서 연락을 안 하고 있는 모습으로도 보이고, 좀 재회가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상황으로도 좀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돌아올까? 돌아올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연애를 하기 싫은 이유가, 나는 너랑 연애를 하기 싫어. 왜냐면 너가 싫어서가 아니라 너라는 좋은 친구를 평생 보고 싶은데 연애를 하다 끝나면 볼 수가 없잖아. 이런 감정인 거예요. 왜냐면 이게 되게 좋은 친구로도 보이는데 그 관계마저도 지금 좀 끝나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러분과 이분은 만나려고 한다면 친구로 다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근데 또 이게 한번 친구로 머릿속에 인식을 해버리면, 각인이 돼버리면 어떤 사람은 더 이상 감정이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재회를 원하신다면 연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다른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은 다시 돌아올 거예요. 정말 이렇게 자기 집 둥지를 찾아오듯이. 근데 문제는 이게 편안함으로 끝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회가 돼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게 변화가 돼야 될까? 이 너무나 친밀하고 익숙한 관계라는 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조금 조언을 해드리자면, 맨날 집에서 만나는 관계였다라고 한다면 좀 장소를 다양한 곳으로 설정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집에서 만난다 하더라도 인테리어를 소품 같은 걸 좀 바꿔보시는 거, 그런 거, 뭐 향수라면 좀 다른 향수를 쓴다던가, 왜 나를 만나고 있지만 나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 게 좀 필요한, 그러니까 익숙함이 물론 되게 중요한 거 맞죠. 익숙함에 속아서 뭐 소중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익숙함에 물들어서 정말 소중한 걸 놓치는 경우도 많죠. 정말로. 그러니까 반대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게 좋은 거야 이러면서 그 사람이 새로운 걸 원하는 걸 놓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익숙한 게 좋은 거다라는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반대로 너무 익숙한 건 사실 새로움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다 버리는 어떤 이유가 또 되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너무나 친밀한, 정말 소울메이트는 맞아요. 소울메이트도 맞고 파트너도 맞고 다 좋은데, 이 익숙함이 지루함이 될 수 있다는 걸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분명히 오실 거고, 제가 재회를 이렇게 보니까 재회 가능성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다 있어요. 근데 정말 10년이 넘고 20년이 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싸운 지 얼마 안 된 경우는 바로 또 재회가 가능하실 거고, 뭐 1년, 2년이 조금 애매할 수는 있지만 그 기간조차도 사실은 정말 진심으로 좋아했었다면 재회라는 게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재회는 가능하지만 그걸 이어가는 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방식으로는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걸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꾸 옛 것만 고집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전 것을 지켜서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 되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이 카드 상에서는 조금 변화된 모습이 그 사람을 자극할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좀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정말 재회를 썸같이 라는 게 저의 이제 모토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번 선택하신 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소울메이트 그 이상의 관계였다. 근데 관계였다라는 건 과거의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회를 통해서 이분과 좀 좋은 어떤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좀 신선한 충격 같은 익숙함이 아니라 좀 더 뭔가 새로움을 좀 추구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2번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3번을 선택하신 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상대방과 정말 운명적인 소울메이트일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자, 뭐 썸, 짝사랑, 그리고 재회, 어떤 기운이 가장 강한지 같이 나오면 리딩을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와. 네, 여러분 소울메이트일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약간 개나 고양이나 이렇게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거나 좀 그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셔서 뭐 푸사나 이런 데도 강아지 사진 올리거나 좀 이러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이는 바로는 여러분에게 그 사람은 소울메이트일까요? 라고 한다면 네, 굉장히 강렬하게 그런 어떤 믿음을 서로 나누는 관계, 그 관계를 원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지금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소울메이트. 그건 누구나 그렇겠지만 근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소울메이트에 대한 개념이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뭐 직장에서 친한 동료 또는 친구, 아니면 연애 관계, 근데 연애 관계에서도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있지만 또 다른 소울메이트가 있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다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절대적 복종을 원하는 소울메이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너 나를 좀 따라라 뭐 약간 이런 느낌의 소울메이트를 원한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나한테 절대 복종, 내 말에 토를 달지 마, 막 이런 이거 뭐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은 방향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되게 센 언니들 카드가 엄청 나왔어요. 이 관계 뭐냐면, 소울메이트를 하고 싶은데 갑을 관계가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한 사람은 진짜 피 터지게 지금 참거지, 한 사람은 약간 누리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소울메이트를 가장한 약간의 갑을 관계가 형성된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복종을 원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해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와, 이것도 센 카드네. 소울메이트가 맞냐? 그럼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데, 이게 태도나 행동이 한 사람이 되게 고압적인 거예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차지하려고 하고 절대 주도권을 뺏기고 싶어 하지 않고, 정말 일거수일투족 다 좀 관심과 배려를 한다고는 하지만 약간의 강압적인 억압, 그러니까 뭔가 간섭도 되게 많고,
근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일 수도 있고 상대방일 수도 있어요. 제네럴 리딩이니까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강한 성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이 관계를 주도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잘하면 나도 가고 나한테 못하면 바로 팩 돌아서고 그게 이기적이냐라고 한다면 아니요, 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해줄 건 다 해줘요. 도와줄 것도 도와주고 옆에서 되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참모적인 역할도 해줘요. 그러니까 뭔가 옆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긴 하지만 이게 그러면은 영혼을 나누냐, 정말 우리가 소울메이트냐, 운명적이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통하고 뭔가 다 좋지만 태도 자체는 태도는 절대 공손하거나 편안하진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냥 말을 해도 그냥 대못을 막 박는 스타일 있잖아요. 나를 위한 건 알겠어.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해주는 건데 너 건강을 위해서 뭐뭐 해, 뭐뭐 하지 마 이런 거 맨날 얘기하는데 그래 네 말 참 고마워. 근데 난 너가 싫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표현을 그따위로 하냐 막 이러면서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나한테 말할 때는 되게 공손하지만 나를 위해서 말해주길 바라고 또 반대로 그 사람 위에 내가 안고 싶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건 소울메이트는 맞는데 좀 어려운 관계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 쪽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감정적으로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대로 냅두기는 하는데 하면 할수록 사실은 기고만장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휘어잡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강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영혼의 소울메이트 참 좋아요. 뭐가 좋으냐면 한번 그래도 믿음을 주면 절대 믿음을 좀 배신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알겠는데 그치만 빈정은 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분과 소울메이트라는 감정을 느끼려면 이분에게 조금 우리 연인이잖아. 그래도 너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넌 나의 엄마가 아니잖아. 그러면 간섭을 하지 말고 그냥 약간의 그냥 첨언 정도만 해줘. 내가 필요로 할 때 그때 조언을 좀 해줘.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뭔지 아니? 잔소리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고 조언은 내가 필요로 할 때 해주는 도와주는 말이야. 이건 어떤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울메이트냐 하면 되게 충복한 충실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을 절대 배신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걸리는 건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과 만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떠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떠났다라고 하더라도 머릿속에는 항상 좀 생각되어지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참 싸워서 만나고 있진 않지만 내가 뭔가 결정해야 되는데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전화하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씁쓸한 마음을 상대방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마음이 혹시 변했다면 그건 주변에 이렇게 좀 영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좀 휘둘렸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돌아오려고 할까? 약간 의지는 있어요. 완벽하게 100% 지금 뭐 재회를 향해서 완전히 뭐 이렇게 뒤집었다라기보다는 약간 마음을 지금 먹었긴 해요. 근데 그래서 조금 속상하기도 한가 봐요. 왜냐면 자기가 뭔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의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근데 쉽게 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이성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소울메이트는 난데 또 다른 이성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 이분은 또 다른 이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소울메이트는 그거와는 좀 다른 또 개념으로 머릿속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이기도 해서 이게 아마 지난번 영상하고 조금 연결이 된다면 만약에 이 비슷한 이야기를 지난 영상에서 보신 분이라면 이분은 그 상대방과 또 다른 이제 이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과 정리를 조만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소울메이트를 찾아서 다시 와야겠다. 원래부터 마음이 그렇게 변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하도 여우 같은 어떤 엑스녀 그분이 그녀가 옆에서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분이 그 사이에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대요. 그래서 조만간 분명히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강한 사람은 의지가 강해서 또 아니다라고 할 때는 되게 단호하게 잘라낼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 흔들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긴 합니다. 소울메이트냐?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워낙 갑질을 좀 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싸움이 됐고 또 이렇게 여우같이 그 사람 혀처럼 막 이렇게 굴어주는 어떤 여자, 이성 그 사람한테 잠깐 빠져가지고 잠깐 이렇게 헛 행동을 했지만 헛수고죠, 헛수고. 왜냐면 그 상대방의 이성이 또 이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을 견디긴 힘들죠.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신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의 또 다른 이성이. 그래서 어쨌든 여기 안에서는 좀 지금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 보이니까 좀 믿고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한두 번의 유혹에 빠지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소울메이트냐 라고 한다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습을 강아지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돗개? 그러니까 약간 한 번 딱 문 건 놓지 않고 또 한 번의 주인을 잊지 않는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과는 되게 잘 맞는 소울메이트인데 이런 연애운이 좋지 않을 때 스멀스멀 기어들어온 요 여우 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 정신머리 없이 난리가 났는데 얘가 이제 곧 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겐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제외를 꼭 이루시기 바라고요. 전 제외 안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제외 안 하셔도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다만 제외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좀 길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기다리시는 분들은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분에겐 되게 소중한 그런 인연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힘을 모아 드릴게요. 자, 3번도 여기까지 할게요. 네, 4번을 선택하신 분, 여러분의 상대방이 썸이든 짝사랑이든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이든 여러분과 정말 운명적인 소울메이트일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저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 소울메이트일까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울메이트 이거 약간 무섭기도 한데 그러니까 죽어서도 안 끝나는 인연? 그렇죠. 조금 무섭죠? 그러니까 영혼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사람? 와, 이게 뭐지? 라고 하신다면 굉장히 끈끈한 인연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소울메이트냐 라고 한다면 그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잘 맞을 수도 있는데 너무 안 맞아서 지긋지긋하다 할 정도로 안 맞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하나는 진짜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서도 너랑 같이 있을 거야. 막 이런 진짜 영혼 결혼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끈끈함. 근데 또 한 가지는 정말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긋지긋하다 하는데 매일 아침에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지긋지긋하다 막 이러면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정말
소울메이트죠. 정말. 예, 의미를 좀 이해하시겠죠. 그냥 미운정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뜨리려고 해도 아 이놈의 X 진짜 뭐 어쩌고 하는데 그 말을 하는 그동안만큼도 나는 그 사람을 떠올리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미련이 없으면 아니야 미련이라고 하는 건 좀 거부감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하면 그 사람을 아예 떠올리지 않으면 미움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미워할 틈이 어딨어.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생각이 나면서 미워하잖아요. 괴로워하면서 그 사람을 또 떠올리면서 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 미련인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나는 관심은 없어. 재회할 생각은 없어. 근데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아 왜 궁금하냐고. 재회가 필요하지 않은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정말 재회는 하나의 어떤 소망, 희망 누군가에게나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뭐 20살 때 만났던 그 사람 한번 보고 싶다. 물론 재회해서 사귀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재회라는 것 자체가 한 번 더 보고 싶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만났던 누군가를 다시 돌이킨다는 건 그 사람 자체도 그립지만 그 시절에 내가 또 그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재회를 원하는 게. 내가 차였든 차였든 간에 그런 건 상관없이 여기에서 보이는 건 소울메이트냐. 정말 소울메이트인데 그게 긍정 부정이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카드가 데스 카드랑 데블 카드가 같이 나왔어요. 이건 정말 굉장히 큰 인연이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악연일 수도 있어요. 되게 아우 지긋지긋해 막 아우 꼴보기 싫어. 근데 계속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이 더 싫은 거죠 사실은. 내가 왜 싫은데 쟤 왜 타로를 보고 앉았냐, 왜 내가 이걸 또 클릭하고 앉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방향을 틀어서 생각하면 내가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리워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만나지 않으면 어때요? 다시 안 만나면 또 내 인생이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감정을 자꾸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재회를 원하는 나는 바보 멍청이야. 그게 아니죠. 그만큼 그 사람을 좋아했고 사랑했지만 아쉬움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아쉬움이 뭐냐? 내가 좀 잘해줄 걸 하는 아쉬움도 있고 또 하나는 내 좋은 모습을 좀 더 많이 봐주지. 왜 내가 한참 예쁠 때 그 시절 너 옆에 있었는데 이제 쭈구리 방탱이가 됐을 때 왜 떠나가지고 내가 아무 사람도 못 만나게 만나냐 이렇게 놔두냐 뭐 이런 걸로도 또 화가 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로 계속 감정을 좀 풀어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카드 자체가 굉장히 따뜻함을 드러내고 금전적인 이득도 같이 보여주는 그런 카드여서 이분과 같이 있으면 아마 되게 안정감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뜻함도 있고 미움도 그만큼 컸던 관계로 보입니다. 상처도 어마어마하게 줬고 삼각관계 뭐 등등 뭐 속을 앵간히 썩이신 분이기도 하는데 사실 이건 결혼식으로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또는 뭔가 판단을 내리는 그런 상황으로도 보여서 고민도 하고 굉장히 절제해야 되는 상황도 뭐 되게 복잡한 그런 관계들이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삼각이 막 이렇게 여러 개가 또 뜨고 그런 거 봐서는 이 사람이 좀 막 여러분한테 되게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끊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반복해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서 여러분의 발전과 그 사람의 발전을 둘 다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악연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그 악연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좋은 인연으로 바꿀 수 있는 에너지도 같이 있어요. 굉장히 즐거운 카드가 또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뭔가 이게 인연의 끈은 굉장히 긴데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미워하고 때려치고 다시 또 만났다가 또 때려치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좋아지는 게 뭐냐는 거지.
좋아지는 건 여러분이 그냥 꾹 참는 거 그거밖에 없고, 아예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좋죠. 그렇긴 한데 또 여러분들이 그럴 생각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 타로를 또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좀 단호한 어떤 이야기가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너 태도를 똑바로 해라. 또다시 정말 삼각관계에 나를 밀어넣는다 라던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집적되거나 진짜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끈끈한 인연,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 그런 인연, 만약에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가더라도 영혼 결혼식이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인연, 굉장히 강력한 인연의 카테고리 안에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근데 이거를 계속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에너지로 계속 바꿔 주셔야 돼요.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의지가 되는 사람인 건 맞지만, 반면 또 에너지를 되게 뺏어가는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상대방에게 여러분은 또 하나의 끊어낼 수 없는 제2, 제3의 어떤 이성으로 보여서, 아마 제1의 이성, 누군가가 있는 상태에서라도 자꾸 여러분한테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내가 첫 번째가 아니면 싫다라는 말을 확실하게 하시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가벼운 만남보다는 좀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라는 솔직한 이야기를 좀 해보시던가, 아니면 우리 이 생에서의 인연은 여기서 끝내자 하고 정말 두 번 다시는 만나지 않으시던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지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소울메이트는 되게 강렬한 에너지가 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교회나 뭐 절이나 또는 성당에 같이 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종교적으로 승화를 시키고, 그리고 자꾸 옆에다 놓고 뭔가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애써주고,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나도 그거에 좀 행복을 느끼는 그런 모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언제 얘를 뜯어 고쳐서 옆에 두나요 하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많이 뺏기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제가 맡기고요. 오늘 주제는 소울메이트는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